오늘 옵티번드 유니버셜 새로 나온 거죠? 얼마나 됐나요? 나온 지? 1년 정도 1년 된 걸로 정도? 알고 있고 저는 한 6개월 정도 사용한 것 같습니다. 이게 8세대던데 8세대가 어떤 특징이 있는 건가요? 유니버셜이 되면서 기존에 있던 건버틀 시스템에서 고철물 쪽 표면 처리하는 그런 첨가제가 들어간 겁니다. 세라믹은 실란이고 지르코니아는 MDP 쪽이 들어간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메탈도 되는 건가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철물 쪽 표면 처리 프라이머 전처리제를 안 쓰고 없어도 얘로 한다는 건데 제가 알기로는 세라믹만큼은 이 제품이 그렇게 크게 효과가 없다. 그냥 실란을 전용으로 쓰는 것만 따로 쓰는 게 따로 쓰는 게 낫고. 7세대가 원바틀이었는데 8세대는 지금 뭐 되긴 되는데 그래도 세라믹은 실란을 따로 쓰는 게 좋다. 네,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네, 네. 써보니까 어때요? 저는 한 6개월 정도 사용을 해봤는데 일단 가장 크게 느껴지는 거는 피막도가 굉장히 얇습니다. 필름 티크니스가 제조사에서 말을 할 때 5마이크론 이 정도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에 사용하던 본드보다 훨씬 피막도가 얇아서 인다이렉트 세라믹 본딩을 할 때 다른 것들은 이제 잘 안 들어가고 끝까지 안 들어가서 좀 턱이 느껴지는 이런 경우들도 있었는데 이 제품을 사용하고서는 프리큐어를 해도 웬만하면은 제자리에 안착이 되는 이런 것들로 봤을 때 피막도는 확실히 얇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하는 거는 살짝 조심스럽다. 광중압을 미리 하면 평평한 면에는 피막도가 5가 되겠지만 이렇게 라인 앵글에는 에어를 아무리 세게 불어도 그쪽에 이렇게 모여 있다가 두껍게 이렇게 남아있기 때문에 걔네들의 두께는 일반적인 평균 피막도를 훨씬 상회해서 거의 100마이크론 가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권장을 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프리큐어 안 하고 넣는 걸 선호하는 거죠. 그래서 하는 게 세라믹 인레이 같은 경우에는 본을 뜨기 전에 표면 처리를 일단 전처리를 다 해서 광주화까지 하고 인상을 뜨는 게 세라믹은 제일 합리적이고 IDS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네. 그런 게 좀 권장사항이고 바로 붙이기 직전에는 광중압을 하면 끝까지 안 들어갈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네. 밀링이 굉장히 정확하게 나와야 되겠네요. 이게 정확하게 나오고 안 나오고의 차이가 아니라 라인 앵글에는 어드히시브가 두껍게 남아있을 수 있다는 그런 전제하에 광중압까지 해버리면 우리가 아무리 에어를 꼼꼼하게 불어도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고 미리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심해야 되겠네요. 네네. 굉장히 조심해야 되겠어요. 근데 이 8세대 쓸 때 일반적으로 그 치아에 나는 그냥 엣칭 그려도 하는 편인데 평소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애칭을 하는 게 당연히 좋다고 되어 있고요. 그런 식으로 쓰는 게 그나마 접착력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특히 에나멜 애칭은 모노머들, 특히 MDP 이런 것들이 산성이 높다고 해도 그것만 가지고 믿기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가 애칭을 에나멜만 할 것인가 또는 덴틴도 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하시는데 그냥 고민하지 마시고 애칭을 쭉 짜고 바로 씻어내시면 3초, 그렇죠? 5초 이렇게 3초, 되잖아요. 5초. 그렇게 시간을 그 정도만 그렇게 해도 충분하게 도움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 하는 것보다 또 너무 많이 하는 것보다 그리고 또 너무 많이 했을 때는 유니버설 어드히시브를 발라주고 이거를 오래 문지르면 그러면 다시 덴틴의 하이브리드 레이어를 살려낼 수 있다. 접착력을 회복시킬 수도 있다고 하니까 약간 과하게 애칭을 한 것 같으면 이 부분을 좀 오래 문질러 주는 걸로 바르고 몇 초나 문질러야 되나요? 문지르는 거는 제조사에 따라 다른데 15초에서 30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30초 이상 문지르게 되면 이걸 다시 회복시킬 수 있다고 돼요. 30초 이상? 네. 그러면은 일단은 처음에 토탈리치를 하는데 5초 미만으로 하는 게 중요하고 제가 5초라고 하는 건 느낌적인 건데 10초를 넘어가면 안 되고 좀 조심스럽고 나는 꼭 그 시계를 보면서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1초만 스쳐 지나가도 안 하는 것보다 낫다고 되어 있어요. 약간 하는 신용. 나 짰다? 씻고. 대신에 뭔가 확실하게 하려 그러면은 좀 많이 문질러라. 근데 발라놓고 좀 기다리기만 그렇죠. 하는 것보다는 한번 짜놓고 문지르는 게 좋다. 그렇죠. 그런 거죠. 네, 문지르는 게 에찬트를 문지르는 거 에찬트는 넣고 짜서 씻어내고 그러니까 이제 본딩을 오래 문지르면 본딩을 효과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옵티본드가 기존에 들어가던 MDP랑 다른 재료가 있다면서요? 네, 그 모노 자체가 다르게 생겼는데 MDP가 아닌 거니까 효과가 좀 떨어질 거라고 걱정하시겠지만 제조사 자체 데이터를 보게 되면 그렇지 않고 오히려 접착하는 그
그런 것들이 좀 2배라서 더 아. 잘 붙는다고 되어 있긴 합니다. 2배 더 잘 붙는 건가요? 커 제품을 보면 생각보다 접착력이 좋게 나온 논문들이 많은데 제조사 베이스니까 그것도 완전히 믿으면 안 되는 거네.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와 다르게 솔벤트가 3종류던데 이게 뭐 특별한 장점이 있는 건가요? 그 솔벤트 자체가 기능이 있어요, 3개가. 물하고 에탄올하고 아세톤인데 물이 가장 전통적인 건데 얘가 이제 휘발성이 천천히 휘발하고 그냥 오래 불어야 되고 대신에 이제 이 하이브리드 에어를 웹본딩을 해야 되는 이유가 3부식이 되어 있는 덴틴에 무너지지 않게 해놓고 이게 어디시버 침투를 해야 되는데 되게 까다롭잖아요. 그게 어렵기 때문에 빠르게 증발하는 이런 용매들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거든요. 근데 아세톤은 너무 빠르고 에탄올도 효과는 좋은데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같은 용액이 있는데 그 갑자기 증발이 많이 되면 산성이 더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더 빠른 에나멜 애칭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아세톤 같은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그 증발하는 용매를 넣게 되면 에나멜 애칭의 효과가 좀 더 좋은데 또 너무 빨라지면 이게 조작하는데 애매해지고 그래서 뭐 시리게 되거나 너무 이게 제대로 침투가 안 돼. 이걸 이제 어느 정도 제조사마다 자기네들이 쓰는 용매의 그런 그 조성을 잘 만들어가지고 접착력은 높이면서 또 수루 과민증 같은 건 예민하지 않게 쓸 수 있게 하는 게 기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쓰는 접착제 쓰면서 시리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거의 없으시죠. 네. 그러면은 애칭하고 3초, 5초 이렇게 한 다음에 완전히 건조 안 하고 웹본딩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런 게 뭐 당연히 좋은데요. 조금 남아 있는 건 괜찮은데 그렇다고 또 너무 막 이렇게 남기려고 애를 안 쓰셔도 괜찮은 것 같아요. 요새 나오는 접착제들은 7세대, 8세대. 꼭 그렇다기보다는 이제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안에 이제 솔벤트들이 여러 개가 섞여 있으면 그러니까. 그게 약간 너무 과하게 말리지만 않으면 너무 웹본딩에 이제 연연해 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술자의 술식이나 뭐 이런 능력이나 이런 경험하고 크게 관련 없이 좀 안전하게 누구나 비슷한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런 세대들이 올라가면서 그런 게 조금 편해진 거고 접착력은 대신에 점점 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옛날 게 오히려 더 좋다. 그렇죠. 애칭, 프라이머 본딩 이렇게 하는 거에 비하면 다른 것들은 당연히 떨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쓰는 이유는 편해서 안전해서 그런 건데 대신에 접착력을 손해볼 수 있으니까 우리가 그래서 애칭을 조금 해주는 게 좋다. 에나멜 쪽은 적어도 에나멜. 예전에 우리 스카치본드 쓸 때 그냥 애칭하고 프라임 바르고 본딩하고 이런 네, 이런 3스텝이 가장 확실한 접착력은 그런데 쓰는 사람에 따라서 결과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누구나 좀 비슷한 결과를 만들 수 있게 원버틀로 가면서 그런 거는 좋아졌는데 에나멜 애칭 능력이 떨어지니까 3부식은 에나멜 애칭은 별도로 하고 해주면 가장 좋다고 알고 계시면 될 거예요. 대신에 10초는 꼭 넘기지 말자. 에나멜은 해도 돼요. 근데 우리가 에나멜만 하기 어렵죠. 그쵸. 근데 에나멜의 효과는 요새 나오는 접착제를 같이 썼을 때 한 3초만 해도 15초씩 안 해도 효과는 비슷하게 나온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시간이 많이 단축되겠네요. 시간이 돈이잖아요, 우리 결국에.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신용만 하면 그냥 짰다, 씻자 이 정도만 하셔도 돼요. 오케이. 옵티본드가 솔벤트가 3개가 들어가 있으니까 조금 더 유예되는 점이 있나요? 사용하기 전에 이 병을 한 번씩 이제 가볍게 흔들어서 사용하는 거를 제조사에서 권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장점이 맨날 제가 이런 얘기만 하는 것 같은데요. 저도 전문입니다. 네,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가격이 저렴합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 부분인데요. 저희가 적당한 사용의 편의성과 그 다음에 우리가 예지 가능한 접착력을 가진 상황에서 가격이 저렴하다고 하면 안 쓸 이유는 별로 없을 것 같고 제가 6개월 써봤는데 요새는 안착해서 이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한 10만 원 넘는 그런 본딩제는 제가 손이 잘 안 갈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이 제품으로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으니까. 네, 저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굳이 뭐 네. 이렇게 비싼 거 쓰지 않아도 네. 또 가성비도 많이 따지잖아요. 맞습니다. 좋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그냥 정리를 한번 하자면 요새 나오는 어떤 접착제도 애칭은 필수인데 너무 이렇게 과하지 않게. 과하지 않게 그리고 또 웹본딩도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 그 다음에 어드히시브를 바르고 세라믹 인레이 같은 경우에는 광중압은 되게 조심해라 이 정도로 정리를 드리고 싶고 이 제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나와
나와 있는 접착제들 중에서 좀 그래도 그나마 두께가 얇으니까 얇으니까. 크게 장점이 있지 않을까. 저는 일반적으로 셀렉티브 애칭을 선호하는데 그래서 저는 애치헌트를 조금 스티키한 거, 점도가 높은 거를 사용해서 범랑질 쪽에서는 애칭을 하고 그게 스티키하면은 상아질 쪽으로는 넘어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애칭을 하고 안쪽에 상아질은 셀프 애칭의 효과를 노려서 그냥 8세대 유니버셜 본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제 사용하는 부분이 상아질이 주된 포션이다 그러면 아예 애칭의 그 단계를 그냥 건너뛰고 사용하고요. 만약에 범랑질에 국한된 쪽이면은 완전히 토탈 애칭 시스템처럼 하고 그것이 이제 경계선에 있을 때는 셀렉티브 애칭 이렇게 하는데 애천트에서 조금 점도가 높은 거를 가지고 계신다고 하면은 셀렉티브 애칭을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특별하게 좋은 제품 있나요? 신흥에서 나온 셀렉트 이 애칭, 애천트 굉장히 좋습니다. 셀렉티브 애칭하기에 아주 유용하게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게 또 이벤트가 있나요? 네, 옵티본드가 4월 DB몰 베스트 제품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DB몰에서 파격 특가로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기대가 되는데요. 네네. 쟁여놓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러면 다음에 또 좋은 제품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